얼굴이 좀 바뀌었죠. 근데 얼굴 찍기가 너무 좀 민망해서 이렇게 아이폰 이모지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 선생님 닮았나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죠? 눈 깜빡거리는 것도 똑같이 따라오고 표정도 선생님 따라해요. 윙크도 되고.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대미술이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림을 바라볼 때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림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우리 그림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눈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림은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우산을 쓰고 있는 여인과 소녀가 있고 빨간 색깔 양귀비 꽃이 박혀 있어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거는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꽃들이 막 화려하게 박혀 있어요. 이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반 고흐의 아몬드 꽃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배경은 하늘색으로 발려져 있고 하얀색 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어요. 이것도 시각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반 고흐가 그린 우체부 아저씨인데 선생님은 반 고흐 그림 중에 이걸 가장 좋아해요. 가장 예쁘더라고요. 초록색 배경에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꽃들이 배열돼 있고 그 앞에 파란색 옷을 입은 우체부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드가가 그린 발레리나 그림인데 엄청 예쁘죠? 이것도 예쁜 그림이기 때문에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건 소로야라는 스페인의 화가가 그린 건데 물속에서 막 빛 비쳐서 반짝반짝거리는 표현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풍덩이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예전에 방탄의 랩몬스터? 알몬이라고 해야 되지? 랩몬스터 아니지. 알몬이 왔다 간 전시회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쁜 그림이기 때문에 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봐볼까? 이거 어때요? 이게 뭐야? 지금 해골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마구 박아놨어요. 이게 뭐지? 이게 시각적으로 어때요? 예쁜가요? 어떤 친구들은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되게 해괴망측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을 생각을 했지?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가가 왜 무슨 의도로 해골바가지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나 궁금하지 않아요?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고 싶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발밑을 한번 봐보세요. 그 발밑에 무슨 정사각형 검정색, 흰색 철판들이 마구 놓여져 있어. 칼 안드레라는 작가가 조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조각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근데 이거는 수평적인 조각이라고 해서 바닥에 그냥 철판을 깔아놨어요. 이것도 작가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읽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가운데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의자 옆에는 의자를 찍은 사진이 있고 또 그 위에를 보면 체어라고 해서 체어의 사전적 의미를 띄워놨어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보는 그림이 아니라 작가가 무슨 의도를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3개를 배치해놨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시계 2개를 그냥 배치해놨어요. 시계 2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는 그림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는 그림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앤디 워홀 팝아트 작가 알죠?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이 만든 작품인데 브릴로 상자예요.
이 브릴로라는 게 미국에서는 세제용품으로 유명한 거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피존, 다우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박스를 그냥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는 미술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쌓아놨는지 궁금하게 하는, 이 작품을 읽어야지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읽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양 미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똑같고 서양사도 똑같고 우리 다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죠. 선사시대 때부터 미술도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 가장 최초의 미술은 뭐가 될까요? 우리 최초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원시인들이 동굴에 그림을 그렸던 것을 최초의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굴 벽화를 가장 최초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려져 있죠? 말이나 소가 그려져 있어요. 왜 이 시대 때 원시인들이 동굴에 말이나 소를 그림을 그렸을까? 맞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사시대 때는 뭘 먹었지? 우리 사냥을 한 걸 먹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이랑 소랑 어떤 동물을 사냥을 했다, 그걸 기념하는 목적에서 그림을 그렸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은 진짜 기필코 저 소를 잡아서 먹어버릴 거다 라는 기원하는 목적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동물을 주로 그렸어요. 그래서 좀 내가 저거를 꼭 잡고 말겠다, 제발 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사시대 때 유명한 조각작품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뭐죠? 여성의 형태를 조각으로 만든 건데 어떻죠? 되게 풍만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는 미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풍만한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되게 짧게 살았어요. 갓난아기 때 죽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큰 여성을 조각품을 만들어서 그걸 세웠고, 제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 이렇게 빌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집트 미술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집트 미술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지 않나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을 보면은 얼굴은 좌측을 향하고 있고,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 몸도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하체는 우측을 향하고 있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 돌아간 것처럼. 이집트 사람은 저러고 돌아다녔을까? 아니죠. 당시 이집트 사람은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볼 때 얼굴도 정면이고 다리도 정면으로 걸어 다니는데, 왜 이집트 시대 때 그림은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대상은 이 사람 누구죠? 파라오죠. 이집트 시대 때 황제들인데,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떤 존재죠? 이집트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규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규칙을 사용하면은 우리 파라오를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반면에 그리스 미술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이집트 미술이랑 비교해서 그리스 미술은 어떻죠? 되게 사실적이고 실제 살아있는 인물처럼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와 비교했을 때는 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우리 실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 많나요? 있나요? 서양인을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팔다리 길고 몸매가 팔등신이고 어깨 떡 벌어지고, 비너스는 완전 팔등신에 허리 잘록한 S라인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현실적인가?
우리 엄청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 뭐 예를 들어 뭐 차은우 같은 사람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하죠. 실제 존재할 수 없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도 비현실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 우리 그리스 조각상은 뭘 표현한 거죠? 그리스 시대의 신, 여신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처럼 5등신, 6등신, 짧은 팔다리로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좀 되게, 그래서 우리 신을 표현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상화된 형태, 팔등신에 팔다리 길고 어깨 떡 벌어지고 몸매 S라인으로 가장 비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로마 시대 작품을 한번 봐볼 건데, 우리 그리스랑 로마랑 좀 차이점이 뭐죠? 우리 그리스 시대 때는 신을 대상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면, 이 사람 누구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누구죠? 로마의 황제였어요. 우리 이렇게 실제 살아있었던 황제의 모습이라든지 귀족의 모습을 조각하는 게 로마 시대 유행을 했는데, 우리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을 뭐라 그러죠? 초상화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조각한 것은 초상 조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초상 조각이 유행을 하게 돼요. 우리 건축에서도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스 시대 때는 어떤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을까? 신전이 많이 지어졌어요. 우리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꾸미기 위해서 신을 형상한 조각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반면에 로마 시대 때는 실용적인 건축물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이거 많이 봤죠?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뭐죠? 원형 경기장이에요. 혹시 300이나 스파르타 본 친구들 있을까요? 이 콜로세움은 엄청난 대형 원형 경기장인데, 지금의 뭐 종합운동장, 뭐 야구장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찾았던 공간이에요. 이 속에서 뭘 했냐면은 소랑 가 죽을 때까지, 혹은 검투사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 벌여요. 그래서 만약에 검투사가 소를 죽이면 검투사가 이기는 거고, 만약에 소가 검투사를 죽이면 소가 이기는 거고, 그래야지만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혹은 범죄자들을 가다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만 뭐 살아남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피냄새가 살벌하게 나는 것을 당시에는 오락이라고 즐겼었대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됐던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탈리아에 가면은 콜로세움을 볼 수가 있어요.